이사 가는 거야, 아빠? 응. 이제 우린 해무로로 가는 거야. 딸아이 눈동자의 아파트 단지가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에 신재국 씨는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날, 낡은 주공 아파트 현관 앞에서 운동화를 고쳐 신기던 장면이 떠올랐죠. 그때는 그래도 우리 집이 있다는 게 어디냐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언젠가는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주겠노라 다짐했던 약속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광명 하안동 주공 아파트에서의 20년. 처음엔 신혼집이었고 나중엔 유모차를 끌며 오르내리던 계단이었죠. 누수와 곰팡이에도 불만 없이 살아왔지만 아이를 위해선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신재국 씨 56. 15년 넘게 운영해온 전기자재 유통업체. 크게 벌진 못했지만 꾸준히 살아왔고 적당히 빚도 돌리며 버텨왔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가족도 좋은 집에서 살아보자고. 그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2021년 3월 부동산 시장은 과열을 넘어간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지금 안 사면 10억 간다는 말이 동네 부동산마다 퍼졌고 주변 동료들도 하나둘씩 분양을 받고 갭 투자를 했습니다. 신재국 씨는 평생 실물 자산만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통장의 잔고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고객사 임원이 툭 내뱉었습니다. 형님, 요즘은 아파트 없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광명 해모로 2연 34평형 아파트. 탁 트인 고층 매물이었죠. 매매가는 8억 9,200만 원. 그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마치고 통장을 열어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산 건 집이 아니라 빚이구나. 현금은 턱없이 부족했죠. 그는 곧장 국민은행에 담보대출을 신청했고 예전 거래처였던 대승전선에도 자금을 부탁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집만 잘 정리되면 바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돈. 국민은행에서 3억. 대승전선에선 5억을 빌렸습니다. 실제로 손에 쥔 자금은 8억이 됐습니다. 자기 돈은 1억밖에 들어가지 않은 구조였죠.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금은 좀 버거워도 곧 회복될 거야. 한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이면 그냥 전세 살면서 사업에 쓰는 게 낫지 않았어? 하지만 신재국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아이에게 주는 보장이었죠. 우리 집은 해무로야. 딸이 그렇게 말하길 바랐습니다. 아내도 처음으로 기대에 찼습니다. 도배, 붙박이장, 중문까지 새로 꾸몄죠. 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어쩌면 가족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심을 붙잡기 위한 선택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자존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 봄 거래처가 줄기 시작했죠. 납품대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연쇄적으로 계약이 끊겼습니다. 3일전선, 도원전선,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통지서가 연달아 날아왔습니다. 그는 처음엔 전화를 돌리며 설득했고 지인에게 부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냉정했죠. 부도 위기에 회사에 시간을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회사는 서서히 멈춰갔고 그의 이름이 적힌 집에도 빨간 줄이 하나둘씩 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자재 유통업은 단가가 얇고 경기에 민감했죠. 신용 한 번 무너지자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세무서 압류, 광명시청 체납, 은행과 카드사까지 등기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압류가 겹치고 대출 연체가 이어졌습니다. 신용은 곤두박질 쳤고 등기부는 빨간 줄로 가득 찼습니다. 신재국 씨는 매일 새벽 계좌를 뒤졌습니다. 이자 납입일, 카드 결제일, 수도요금까지. 숨이 막히는 새벽이었죠. 그의 가족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딸은 새로 산 방 커튼을 자랑했고 아내는 홈쇼핑으로 쿠션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름엔 에어컨 바꾸면 안 돼? 그래, 아빠가 처리할게.
그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날 밤 그는 가압류 통지서를 책상 서랍에 숨겼습니다. 회계장부엔 지급불능이란 글자가 늘어갔고 그는 매일 새벽 전기세고지서 옆에서 한숨을 뱉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경매는 시작됐습니다. 대승전선이 먼저 움직였죠. 신재국 씨는 조용히 등기부를 열어보았습니다. 이젠 그 집도 사건 물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정가는 9억 원. 그는 한 번쯤은 막아보려 했습니다. 지인을 수소문했고 사업 인수 이야기를 흘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시선뿐이었죠. 첫 입찰일 유찰.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다음엔 조금 나아지겠지. 그리고 두 번째 입찰이 진행됐습니다. 무려 14명이 몰려들었죠. 입찰가는 하나둘씩 올라갔습니다. 낙찰가는 7.1억 원에 마무리됐습니다. 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가격은 신재국 씨에게 회복 불가능한 절망이었습니다. 자기 자본 1억은 사라졌고 채무는 2억 이상 여전히 남아 있었죠. 가압류도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등기 말소 서류에 말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집은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새 주인은 서영재라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도 하안동 주공에서 올라온 사람이었죠. 집은 금세 리모델링 됐습니다. 도배도 했고 바닥도 바꿨으며 조명도 새로 달았습니다. 단지 커뮤니티는 활기를 띠었고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신재국 씨는 멀찍이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땐 진짜 이 집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가 지인에게 건넨 술잔에는 탄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업도, 가족도, 자존심도 다 그 안에 넣으려 했는데 말이죠. 결국 내가 산 건 빚이었네요. 그의 말에 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원한 건 위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만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해주는 것이었죠. 지금 그는 작은 외주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지각하지 않고 출근할 곳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죠. 사업자는 폐업했고 신용은 8등급까지 떨어졌습니다. 딸의 졸업식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오래된 셔츠를 다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빠니까요. 그게 그가 지키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광명 해무로는 오늘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집 창문으로 보이던 저녁 노을. 그 붉은 빛을. 그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던 그 식탁, 딸이 까르르 웃던 목소리. 그 노을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남의 집 하늘일 뿐이었습니다. 부동산은 삶을 바꾸기도 했고 삶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집 한 채에 너무 많은 걸 걸면 그건 집이 아니라 짐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걸 어디에 걸고 있습니까? 놓지 말아야 할 건 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오붓하세요. 감사합니다.